안녕하십니까. 김남일 교수의 한의학 역사 이야기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치매의 치료 방안을 제시한 한의사 안정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안정우 선생은 보은국 한의원의 원장이셨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 소개 책자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황해도 봉산 출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서 한의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울에서 그 보은국 한의원이란 한의원을 이제 개원해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주로 이제 신경계통의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애용했던 이제 그 처방으로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평안 만흥환이라는 이 약이 있죠. 이것은 이제 구토하고 설사하는 이제 광란의 증상이나 폐렴의 치료 효과가 있었던 처방이라고 합니다. 이 처방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방해하편에 나와 있는 처방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보생정이라는 처방인데 이것은 이제 그 선생님께서 스스로 만들어내신 이제 창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염증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그 약물로 특효방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지으신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1971년에 간행된 자율신경 불조절의 그 부조증의 자율신경 부조증의 조절과 치명의 연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치명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고 있죠. 치명의 연구. 그 앞에 있는 건 부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치명이라는 용어를 여기 침향 이게 이제 치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침의 울림이라는 뜻이죠. 향자가 이제 울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침의 울림 이런 뜻으로 이제 치명의 연구라는 안정훈 선생님의 개인적인 일종의 학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면 그 서문을 보니까 이 치명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직접 환자 치료 시에 얻은 것으로서 각자 사람들마다 각자 환자들마다 꼭 각 병증마다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병증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혈에 항상 여기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치명을 얻어낸다고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체의 생리 기능은 자극 전도의 선택성을 갖고 있는 까닭에 그렇게 이제 그런 그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중에 몇 개의 치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굉장히 겸손한 어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혈자리에 대해서도 그때 병증에 따라서 치명을 얻는 치매 각도가 변동돼서 나타난다. 이 시술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치명의 방향은 침을 돌려주는 어떤 그런 방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침 끝의 방향에 따라서 자재로 방향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침을 갖다 어떤 방향으로 찔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제 치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승장이라는 혈자리가 있죠. 여기 이제 인맥 얼굴에 그 아랫입술 아래쪽에 있는 혈자리죠. 승장이라고 해서 이 승장이라는 혈자리에 대해서 어떤 치명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심장이 약해서 심계항진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증상이나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나 눈이 안 보이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하는 등의 증상에 대해서 신문혈에다가 자침을 3회 해가지고 진정시키고 또 대능과 내관, 백회, 전중, 이제 거골 이런 등의 혈자리에다가 침을 놓았는데 이 효과가 다시 이제 감소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승장에다가 자침을 해가지고 이 그 치명을 일으켜서 이제 치료가 됐던 어떤 그런 치료 경험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또 이제 이 책을 보시면서 또 파악하실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대한한의학회보에다가 침구 치염이라고 하는 제목의 어떤 논문을 발표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침구 치료의 치염 속에서 과학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침구 치료하는 것은 과학적인 요법이므로 정확한 부위를 선정하여 정확한 자극량으로 조절하면 속효를 나타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간손과 경락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경락과 그 갈라져 있는 가지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 내장 반사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임상에 이용하면 어느 병이나 현저한 효과를 보는 것이 상례인데 만약 이상을 도외시하여 속효를 얻기는 어렵다 해가지고 이분께서 18개의 질환에 대해서 속효를 볼 수 있는 어떤 혈자리와 그 방법에 대해서 써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3개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한다면 첫 번째가 원인 불명의 소화 발열증에 대해서 십정열 출혈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우, 그래서 소상혈하고 소택혈을 출혈시키는 것만 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십정혈 혹은 소상이나 소택혈을 출혈시키는 방법을 이제 권했고, 두 번째가 뇌충혈과 뇌빈혈, 이거에 대해서도 또 십정혈을 출혈시켜서 기사형성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대추혈에 7경추 하방을 옆침으로 4개에서 5개를 자침하여 부항으로 출혈시키는, 사혈시키는 방법을 또 거기서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